최악의 이상한 사람들 몸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를 화장도 안 하고 다니냐고, 뭘 웃어,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겟레디 윗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약간 귤, 살구 이런 색감의 메이크업들이 조금씩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몇 번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었는데, 이상하게 그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저 20대 초반에 피팅 모델 했었던 시절 있죠? 그때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진짜 밝은 갈색 머리에 완전 오렌지스트로만 메이크업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자꾸 그때 생각이 나길래 오늘 내친 김에 살구 메이크업 해보면서 제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때 피팅 모델 하던 시절에 만났던 진짜 최악의 이상한 사람들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퍼셀 미스트로 피부에 살짝 뿌려주고요. 이런 주황기 들어간 메이크업 할 때는 피부톤을 조금 평소보다 환하게 해줘야 덜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살짝 연핑크 컬러 톤업 선크림으로 앞볼 쪽에 살짝 밝혀주고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할 사람부터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이상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모델 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SNS가 막 활성화되지 않았어서 모델들 구인 공고를 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카페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올려놓고 있으면 쪽지로 여러 업체들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이제 그 쪽지에 자기가 모델 에이전시 담당자인데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한번 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 당연히 아무 의심 없이 제 번호는 요거예요 하고 알려주고 이제 서로 약속을 잡고 그 사람이랑 서울 설해마을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쿠션은 제가 좋아하는 요 힌스 쿠션 써줄게요. 그때 이제 설해마을의 어떤 밥집에서 그 담당자분이랑 둘이 만나서 1대1로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밥집에서 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하긴 했단 말이에요. 보통 미팅이라고 하면은 카페에서 하거나 회사로 직접 불러서 사무실에서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밥집에서 미팅을 하는 거지? 좀 의아했는데 뭐 어찌됐건 공짜밥 먹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나 보다 하고 갔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뭐 명함도 주고받고 그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평범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이 자기 인맥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랑도 촬영을 해봤고 연예인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키웠고 하면서 진짜 물어보지도 않은 1도 관심 없는 TMI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길래 아, 좀 약간 이런 자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저는 열심히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갑자기 자기를 어느 순간 오빠가 하면서 오늘 처음 만난 모델한테 자기를 오빠라고 지칭을 하면서 조금씩 제 얼굴이랑 몸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 뭐 운동은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가 갑자기 힙이랑 바스트 사이즈를 알려달래요. 저 그때 20살이었거든요. 그때 딱 제가 아,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약간의 쎄함을 느끼고 아, 저 바스트나 힙 사이즈는 따로 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말해라. 모델이 자기 그런 사이즈들을 상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 자기 바스트 사이즈, 힙 사이즈도 모르면서 무슨 모델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냐.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표정에서 살짝 이런 티가 났나 봐요. 근데 그래요, 뭐 그 나이엔 그럴 수 있죠 하면서 갑자기 또 태세전환하면서 이제 다시 또 자기 인맥 자랑으로 넘어가서 자기 자랑 막 하고, 그렇게 한 30-40분 밥을 후다닥 다 먹고 나서 이 이상한 사람이랑 계속 있기 싫으니까 아, 저 다음 약속이 있어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 시간에 무슨 약속이 있다 그러냐, 막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뭐 같이 차 한잔 하고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저 남자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방금 밥 먹어놓고 또 밥을 먹는다고? 하면서 저를 못 가게 하려고 꼬투리를 계속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이 사람이 좀 무서워져서 아, 일단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저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중에 문자로 연락하고 사이즈 보내나?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지 다시 생각해도 미친놈이다.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는 아, 네 알겠어요 이렇게 대충 둘러대고 집에 와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저거는 뭐 하는 할 짓이 없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좀 스폰?
이런 쪽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그때 시점 이후로 그 네이버 쪽지로 별표, 스폰 제의, 한 번 사람 만나면 1회에 300만 원 바로 지급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 모델들 이렇게 꼬셔서 스폰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쉐딩은 요거 투쿨 포스쿨 노즈 쉐이딩. 제가 두 번째로 생각나는 이상한 사람은 제가 다니던 전문 학교의 교수님이시거든요. 저는 제가 피팅 모델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대학교가 아니라 전문 학교의 모델과를 들어갔었어요. 그때 한 학기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바쁘게 막 적응하고 있을 시기에 뭔가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도영아 어디니? 이렇게 하셔서 저 지금 무슨 수업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지금 당장 30분 내로 풀 메이크업을 마치고 학교 촬영장으로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상황 자체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때 학교를 항상 쌩얼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파우치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 얼굴은 쌩얼이고 이렇다 보니까 교수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30분 내로 가는 거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이제 딱 정색을 하시면서 모델이 당장 언제든 촬영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어디 학교를 화장도 안 하고 다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청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제 교수님한테는 파우치도 집에 있어서 30분 내로 가는 건 진짜 무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30분 넘더라도 친구들한테 화장품 빌리고 뭐 편의점 돌면서 뭐 네가 사든 어떻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끝마치고 촬영장으로 뛰어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오라고 하시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막 파우치 빌리고 화장품 가게 같은데 급하게 가가지고 화장품 사고 풀 메이크업을 쫙 마치고 학교 촬영장으로 갔어요. 눈썹은 요 클리오 브로우 펜슬. 그렇게 후다닥 촬영장에 갔더니 무슨 대학생 공모전 같은 게 열리는데 거기 포스터에 학생 스타일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포즈들을 몇 컷을 찍을 거다 말씀을 하셔서 또 그런 게 제 전문이긴 하니까 5분 만에 촬영이 후다닥 끝이 났거든요. 촬영하는 동안에도 교수님이 잘하네 역시 피팅 모델 했던 그게 있네 하면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어찌됐건 이게 내 사진이 어딘가에 사용이 된다는 거니까 교수님께 페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슬쩍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는 지금 네 얼굴이 전국에 알려질 이 기회인데 무슨 페이 이야기를 하냐. 그냥 이 기회가 생긴 거에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해야지 페이를 말하는 게 무슨 자세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예 초짜에다가 경험도 없어서 경력을 최대한 많이 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이제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미 현장에서의 촬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 제가 10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는 피팅 모델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줘라는 핑계밖에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상황들이 좀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About Tone 블러 파우더 팩트 이걸로 파우더 처리 조금만 해줄게요. 이제 그때 그 학교는 그거 말고도 좀 이상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한 학기만 다니다가 바로 돈 아까운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 학교를 그만둔 건 진짜 잘한 선택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전문학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대학교랑 정말 너무너무 다른 곳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홀리카 레터 프롬 스프링 이 팔레트 제가 작년부터 정말 잘 쓰고 있는 팔레트거든요. 약간 핑크톤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살구톤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써주는 편이에요. 오늘은 살구톤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이 컬러로 베이스 해주고 이걸로 은은하게 포인트, 이 컬러로 음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제가 피팅 모델 하면서 만난 이상한 어른들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일하면서 만났던 나랑 진짜 안 맞는 모델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예전에 Q&A 준비할 때 받았던 질문들 중에 피팅 모델들끼리 기싸움을 한다거나 다투거나 했던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이런 질문들도 몇 번 받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피팅 모델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혹시나 막 인물을 추측한다거나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답을 피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거의 10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이제서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분은 제가 타 지역 로켓 촬영 때 처음 만났던 모델분인데요. 모델 활동을 하다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나 제주도 이런 먼 곳에서 몇 박 며칠로 촬영을 할 경우가 꽤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도 이제 처음 만나는 모델분이랑 몇 박 며칠 동안 붙어서 같은 방 쓰면서 같이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인사를 하려고 모델분이 막 뭐 짐 같은 거를 풀고 계셨는데 이제 그거 다 풀 때까지 인사하려고 옆에서 기다렸는데 암만 기다려도 저한테 딱 등을 돌리고 제 쪽을 아예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진한 컬러로 라이너 해줄게요. 마치 저랑 인사를 하기 싫어서 일부러 의도한 것처럼 제가 그분 얼굴을 보려고 조금 이렇게 돌면 휙 하고 엉덩이를 또 저한테 돌리고 제가 일로 이렇게 살짝 가면 또 휙 하고 저한테 계속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옆에 있었던 스태프분들이 뭐야? 이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볼 정도로 되게 노골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분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얼굴이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렇게 다행히 첫 인사는 끝이 났어요. 일단 첫 스타트부터 약간 쎄하고 요번 촬영 뭔가 순탄하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모델분이랑 저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촬영 중간중간에 힘든 것들이 몇 개 있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모델분이 진짜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를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아 진짜요?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로. 그게 잠깐이면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대화의 90%를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되게 좀 무성의하다.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코딱지만큼의 관심도 없구나 약간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분은 좀 휴대폰을 만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틀 차 때쯤이었나? 진짜 마상이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촬영이 끝나고 단체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지하철역에 있는 의자에 4칸이 있었거든요. 그때 요 끝자리에는 외국인이 한 분 앉아 계셨고 요 한 자리가 빈자리였고 제가 여기 있었고 MD 언니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때 본인은 이제 밖에서 담배 피고 들어온다고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당연히 여기 빈자리가 있으면 마지막에 온 사람이 요 빈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그 모델분이 외국인 옆에 앉기가 싫었나 봐요. 요 자리로 이렇게 걸어오자마자 제 앞에 서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제스처지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빨리 이러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진짜 어이없네. 마스카라는 이 브라운 컬러로 좀 웜하게 해줄게요. 살면서 그런 상황은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당황했었는데 저는 뭐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깡도 없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쓱 비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탁 앉아가지고 또 저한테는 등을 돌리고 MD 언니랑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인성의 사람이랑 방 같이 쓸 때도 진짜 너무 힘들었고 말 하나하나 너무 직설적이고 팍팍 쏘듯이 말을 많이 하셔서 제가 촬영하는 내내 많이 힘들어했고 스태프분들도 보면서 좀 저한테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 주셨던 힘든 촬영이었습니다. 다음은 좀 밝은 컬러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눈 밑에 살짝 또렷하게 해주고 트임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 모델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짧게 언급을 했었던 클럽녀 썰인데요. 이제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 모델분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피팅 모델로서 점점 유명해지면서 클럽을 정말 자주 다니면서 모델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자기가 오늘 유명인 누구랑 만나서 원나잇을 했다. 뭐 오늘은 누구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자랑하듯이 다 남겼었는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랑 원나잇을 함께한 그 연예인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정말 상세하게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했거든요. 속눈썹은 요거 붙여줄게요. 이거 쿠팡에서 산 건데 붙이면 상큼해져서 요즘 엄청 자주 쓰고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단톡방에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되게 그 단톡방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 정말 많았었는데 거기서 내가 나가게 되면 뭔가 이 무리에서 소외받는 느낌이 들 것 같고 나를 빼고 그 친구들이 더 막 친해질 것 같고 하는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최소한의 호응만 하면서 단톡방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자기가 그렇게 클럽 좋아하고 원나잇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가 다들 다르다 보니까 그냥 이 친구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친구인가 보다 하고 별 관여 없이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확 정을 떼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저한테 클럽을 가보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할머니한테 클럽은 무서운 곳이라고 교육을 잔뜩 받은 상태라서 나는 그런 데랑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몇 번 거절을 했었는데 야 살면서 클럽은 가봐야 하지 않겠냐 자꾸 막 나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랬지만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어느 날에 또 그 클럽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때 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길래 나는 그날 일 있어서 못 가니까 나 빼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아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딱 정색을 하면서 야 근데 너는 어차피 불러도 절대 안 올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놀 때 너 빼고 노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킥킥킥킥킥 이렇게 쳤거든요. 그랬더니 뭘 웃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무슨 일진인 줄? 제가 그거를 보고 좀 벙쪄가지고 뭐 이걸 뭐라고 답해야 되지 싶어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그 무리에 있었던 착한 친구 한 명이 막 야 그러면 우리 이때 이렇게 보는 거지? 하고 말을 돌려서 중재를 해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샤인 아이 스틱 섀도우 써줄게요. 이제 이 친구는 오늘 여기서는 말을 못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를 묘하게 힘들게 했었던 그런 모델이었고요. 지금은 당연히 손절을 한 상태인데 손절을 하게 된 계기는 되게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피팅 모델 일을 그만두고 모델들이랑 마주칠 일들이 확 줄어들기도 한 시점에 이제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약간 새벽 감성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렸었거든요. 사필기정, 나쁜 일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간다. 약간 요런 류의 남을 까내리면서 자기를 미화시키는 그런 게시물들을 종종 올리다가 또 어쩔 때는 막 너무 우울해. 막 미치겠어. 그런 글들을 올리니까 내가 이 사람의 SNS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기운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옛날부터 나랑 너무 안 맞는 친구였으니까 이참에 끊어내자 하고 인스타그램 언팔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블러셔는 이 AOU 촉촉 크림 블러셔 감귤볼. 여기 형광기가 도는 찐 귤귤한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는 진짜 20살 때 엄청 많이 썼었는데 포인트로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피팅 모델 일 하면서 오늘 말한 거 말고도 짜잘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업계 특성상 나의 외적인 모습으로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완전 대놓고 외모 품평이나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를 다이렉트로 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 사진 찍는 거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귤 젤리처럼 광이 살짝 돌면서 귤귤한 느낌의 블러셔예요. 립은 베이스로 컬러 커버 틴트 웜누디 발라줄게요. 컬러 커버 틴트라길래 신기해서 써봤는데 완전 입술 색깔 쫙 커버해주면서 밀착력이 좋아서 위에 촉촉이 립 올려도 안 엉켜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하던 곳에서 잘릴 때 그때 약간 제대로 끝맺음이 있었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모델이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같이 일하면서 MD 언니들이랑 이제 조금 친해졌다 싶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연락이 두절되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른 모델들이 딕 하고 올라와 있다거나 입술 싹 커버됐죠. 여기 포인트 립은 일본 가서 사왔었던 주시 레스팅 틴트 베어 텐저린 오렌지빛 도는 코랄 컬러예요. 안쪽에 발라줄게요. 진짜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저 나름 소속감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사에서 오늘 촬영 끝나고 잠깐 사무실로 와봐 해가지고 갔더니 도영아 사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촬영이었어.
앞으로도 너가 잘 되길 바랄게 하고 그 상태로 그냥 빠이빠이 돼버렸던 이런 식으로 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촬영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대했던 제 성향에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과거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의 멘탈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조금 더 상처 안 받고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동생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은 걸러지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후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짠! 일단 이렇게 귤귤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한번 끝내봤고요. 지금 방이 너무 더워서 땀 좀 식히고 헤어랑 옷도 좀 갈아입고 와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헤어랑 옷도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20대 초반에 많이 했었던 요 귤귤 스타일 메이크업 해보면서 추억 돋는 피팅 모델 시절 썰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 위주로 말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 잘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은 정말 그냥 재미로만 생각해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한 요 옆으로 따온 머리 튜토리얼을 우리 동생들이 많이 요청해 주셔서 제가 쇼츠로 따로 빼서 또 만들어 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고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